자, 오늘 배울 차례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서부터 할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오늘 직선의 방정식을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중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설명을 좀 해도록 할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잠깐 이거 설명했었나? 안 했지?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 맞지? 평행하다 그거 얘기했었어 안 했었어 전 시간에? 자, 볼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맞죠? 그럼 표준형은 어떤 형태였냐? y는 mx 플러스 n 이런 것처럼 기울기와 y절편이 바로 보이는.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가 있었지? 자, 그런데 두 직선이 위치하니까 두 직선이 있을 거야. 그럼 이런 직선하고 또 다른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m-x 플러스 n- 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자, 이 두 직선의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두 직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딱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오케이? 원래 세 개밖에 없어.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고등학교 때는 약간 특수하게 한 점에서 만나지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요까지 추가적으로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평행,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치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둘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는 어떤 요건만 만족하면 되냐? 뭐 어떻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납니까? 둘의 기울기만 다르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나겠지. 하나가 이렇게 기울기가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기울기가 하고 있어. 뭐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표준형인 경우에는 m과 m 다시, 즉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됐나요? 됐죠? 그럼 평행은 어떻게 될까? 평행이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 기울어진 정도와 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m과 m 다시가 같고 뭐는 달라야 돼? y절편은 달라야죠? n과 n 다시만 다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y절편까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직선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말은 일치하는 경우죠? 즉 n과 m 다시가 같고 n과 n 다시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직으로 만나는 것은 쌤이 이렇게 얘기했어. 서로 역수의 마이너스다 이랬죠? 그래서 그 말은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왜? 실제로 넘어가 봐. m은 넘어가면 m-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역수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한 것이 같아지죠? 그렇죠? 역수의 마이너스와 같다. 그래서 쌤이 이런 조건일 때는 역수에 마이너스를 씌우면 수직 조건이 된다. 즉 둘이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되고 있구만. 자, 이번에는 일반형인 경우를 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 얘를 잘 봐봐. 얘는 y는 아까 그걸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다시 b로 나눠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럼 보다시피 a와 b가 기울기를 결정해. 이게 기울기야. 그리고 b가 동일하다면 c가 y절편을 결정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직선하고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하고 이런 직선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아까처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가 다르면 된다고 했죠?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서 다르다는 의미는 A와 B, A-B-가 기울기를 결정한다고 했어? 그럼 걔네들의 B가 다르면 돼요. 즉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다르면 A, B가 기울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얘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의미라고.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이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그러면 A의 B와 B의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C와 C'가 다르면 평행이겠죠? 왜? B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C가 Y절편을 결정할 테니까. 맞습니까? 빨리 앉아. 그럼 세 번째 일치하는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C-분의 C까지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네 번째 수직인 경우는 이건 외워야 돼. A 플러스 B-가 0이면 돼. 아 이거 전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시켜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것을 빨리 보려면 두 직선을 이렇게 넣고 직선의 방식을 넣고 이렇게 밑줄 그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의 B하고 요거의 B하고 요거의 B를 가지고 결정하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죠. 자 그러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유형 8번의 그 내용 아니야. 수직일 조건 평행 일치하는 거. 그렇죠? 여기 뭐만 빠졌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인 A-분의 A와 B-분의 B는 다르다. 이게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고요. 그렇죠? 이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반형인, 표준형인 mx 플러스 n이고 y는 m-x 플러스 n-라고 한다면 평행이 되려면 m과 m-가 같고 n과 n-가 다르면 된다. 일치하려면 m과 m-도 같고 n과 n-도 같으면 된다. 수직이려면 둘이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즉 역수의 마이너스면 된다.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려면 m과 m-가 다르기만 하면 된다. 이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1153번 한번 보면 이거 했네. 수직이 되도록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역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무슨 형일 때라고 했어? 표준형일 때죠? 얘는 지금 무슨 형이냐? 일반형이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아니야. 그러니까 수직이 되려면 요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일반형일 때는. 그러면 a 3이잖아. a 다시 a 빼기. 그렇죠? 플러스 b 이거잖아. y의 개수. b 다시 마이너스 2. 그렇죠? 이것이 0이면 수직이라는 얘기야. 그럼 계산하면 답이죠. 계산하면 3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다. 따라서 a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넘어가니까 4였다. 이렇게 구하는 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가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9번.
자, 얘는 아까 전에 내용만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1157번 같은 문제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 선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점에서 어떤 점까지 연결한 이것을 선분이라고 그래. 이게 계속 나가면 직선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A, B 이 두 점을 지나는 A, 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세요. 그럼 이 기울기가 나오겠죠? 기울기 구하는 것은 알지? 어떻게 구해?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얘가 x1, y1이고 이게 x2, y2면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기울기 이렇게 구했잖아. x2-x1분의 y2-y1 이게 먼저 구하라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근데 얘하고 수직이 등분이래. 그러니까 수직이면서 2등분 이렇게 된대. 이렇게. 오케이? 그 말은 얘 기울기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는 뭐겠어 이거? 얘와 수직 아니야. 그러니까 역수의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기울기 나오죠? 대체 주황색의 기울기는 얘 구한 다음에 역수의 마이너스 하면 돼. 그 다음에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요? 요 점을 지나야죠?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역수의 마이너스를 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A, B의 중점을 지나죠. 그러면 끝났잖아.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하나 알면 직선의 마이너스 세울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자, 1157번을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의해 볼게. 졸지 말고. 자, 갑니다. 너 지금 계속 너 미는 잠꾸러기 그 소리 때문에 계속 일부러 잔 척하려고. 자, 해볼게요. A, B. 자, 기울기 구해볼게요. 민수야, 기울기 어떻게 될까? 기울기 어떻게 돼? 아니, 그냥 암산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해봐요. 식을 얘기해봐. 뭐에서 뭐 빼? x1에서 x에서 x 다시. 그래, x1-x2. 예.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든 네. 얘에서 얘를 빼든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꼭 얘에서 얘를 빼려 하지 말고 이렇게 빼도 된다고. 그럼 얼마야? 4분의. 4분의. 얘에서 얘 빼니까 4분의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뺐으면 얘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AB의 기울기야. 됐어요? 근데 얘하고 수직이라며.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역수의 마이너스를 했더니 2가 되죠? 벌써 우리는 답을 구했어요. 5번이 정답일 거야. 왜? 기울기가 2인 게 얘밖에 없잖아. 근데 정확하게 해보자. 정확하게 해볼게요. 우리 뭐야? 이것만 알아도 얘는 구했죠? 기울기가 이겁니다. 이제 기울기가 2고 어떤 점을 지나야 되냐? 얘하고 얘의 2등분선이니까 중점을 지나야 된다고. 중점이 얼마야?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1. 맞죠? 네. 둘이 더하면 8인데 2로 나누니까 4. 요 점을 지나야 된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2면서 요 점을 지난다 그러면 식 어떻게 세워? 직선의 방정식.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래. 원명이가 얘기해봐 한번. 요 점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다. y 그렇지? 마이너스 어. 4. 그렇지? 얘기 봐. 2. 가로. 어. x 플러스. 원명이가 놀지 않았고. 그래, 이거야.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y는 2x 플러스 2에다가 4, 마이너스 4 플러스 4로 되니까 플러스 얼마? 6. 맞잖아.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 민수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세우는 거. 몰랐어요. 민수는 복습을 안 하나 보다.
그리고 너희들 사이트 우리 카페에 올라가면 기존에 너희들이 지금 배웠던 점과좌표부터 그거를 RPM이라는 명으로 다 올려놨어요. 지금 다 올려놨어. 보여줄게. 그러니까 민수는 원명이는 그래 저러다가 포기하겠는걸? 포기는 안 해요. 아니 포기를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포기가 되는 거. 못 알아들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알아듣기 다시 봐야죠. 못 알아듣겠는데. 예쁘다. 여봐. 하기야. 민수야. 예. 공부 못한다고 네. 사회에서 꼭 실패하는 건 아니야. 예. 알았지? 저 오늘 그러니까- 등수 높아요, 저가. 뭐라고? 오늘까지 제가 등수 높아요. 소리요. 수학 점수가? 수학 등수가? 아니요. 평균 점수가? 예. 전체도 제가 높아요. 우리 반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3대는 인정해야 돼. 전체 점수 내가 좋잖아. 1등인데 반에서 가까워. 우리 민수가 참 잘 모르는 게 있구나. 민수야, 너는 네.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되는데 네. 정시로 가면 힘듭니다. 지금 현재 너가 그건 대충 알고 있을 거야. 네. 그런데 수시로 가려면은 점수가 필요하잖아. 내신 점수가 필요한데. 시험을 잡아야 돼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전체 점수는 필요가 없어요. 과목 석차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가고자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체대를 간다고 쳐. 체대를 가려고 하는데 체대에서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 무슨 과목 뭐 이런 과목들이 있다고. 예. 너가 거기다 넣기 위한 점수가 그 과목들이 그 과목의 석차 등급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실기로 가든 뭐 하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올려놓은 게 이상하게 이게 순서대로 못 올리고 이렇게 올려놨어. 자, 여기 고1 거 강의 듣기 보면 자, 점과좌표 있고 직선의 방식 여기 있죠? 너희가 볼 것은 RPM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보면 돼. RPM이 니네 거야 지금. RPM에서 부등식부터 해가지고 쌤이 점과좌표 부분 이게 거꾸로 올려놨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볼 때 이제 이것들을 보면 되는 거야.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잖아. 네. 여기서부터 아니야. 그러니까 이 RPM 요걸 보면 된다고. 지금 너희들이 한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더 다른 반이 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더 보면 되는 거고. 그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일품으로 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볼게요. 저 컴퓨터 고쳤어요. 그래서 좀 한 10분 보고 롤 한 1시간 하고 저를 아예 안 해요. 또 10분 보고 다른 거 하고 게임 많이 해요. 그러면 10분 보고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도 안 봐요. 참 그거 보면 피곤해가지고. 왜 피곤해? 아프리카 TV 보면. 예? 늦게 자게 되니까. 자, 유형 10번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게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얘기를 하자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에 지금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냐? 자, 먼저 서로 다른 세 직선이 평면에서 위치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너희들이 얘기해 볼까?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세 직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 똑같은 건 없다. 지날 때? 세 직선이 자,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수 있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또?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본 것 같은데 동영상. 그렇죠? 그래 예전에 너희들 한번 보라고 했을 때 그때 다 보여준 거야. 세 번째는 세 직선이 어떻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만나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두 개만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 안 할 수도 있죠? 맞지? 이거 수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더 이상 있어 없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셋 다 겹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만 겹치고 하나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맞죠? 또 두 개는 겹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너희들한테 바라지 않고 이것까지 따져라 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세 직선인 경우에는 겹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다 빼자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세 직선이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만족하면 이렇게 되냐? 첫 번째 일단 기울기가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기울기가 다 다르죠? 기울기가 모두 다르다. 그러면 2번은 얘도 다 기울기가 다르잖아. 기울기가 모두 다르다. 그러면 둘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죠. 그치? 둘의 차이점은 뭐야?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한 점에서 안 만나잖아. 예. 그 말은 두 직선의 해가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이 다른 한 직선의 해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얘한테 넣어도 성립하면 돼. 맞죠? 얘도 지나니까. 다른 직선의 해이다. 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얘하고 얘의 교점인 여기가 여기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안 하지? 그 차이야 얘는.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이 다른 직선의 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차이가 1번과 2번의 차이는 이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 특징이 딱 두드러지잖아. 세 직선의 뭐가? 기울기가 같죠? 이것만 따지면 되죠? 기울기가 세 직선 다 같은 게 3번밖에 없잖아. 예. 4번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나머지 한 직선의 기울기는 다르죠? 이렇게 네 가지만 판단을 하면 이 문제는 끝이야.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일부러 약간 꼬아서 말을 주는 경우가 있어. 어떤 말을 주냐? 유일하게 도형으로 결정되고 있다. 세 직선이.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도형을 이루고 있대. 2번. 그렇지. 2번 얘기를 하는 거야. 세 직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형을 만들고 있다. 세 직선이.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직선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가장 많은 것은 1번. 2번이죠. 얘는 영역이 몇 개로 나눠져?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눠지잖아. 맞는 거 아니에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되죠. 얘는 몇 개로 나눠져? 4개? 4개. 얘는 6개로 나눠지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네. 가장 영역을 많이 나누는 거 2번이야. 가장 영역을 적게 나눈다 그러면 4번. 3번 얘기죠. 3번. 이해됩니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뭐 너희 필기 안 해놓냐? 필기 좀 해놔. 세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 너무 적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좀 한가한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포스트잇 같은 거. 맞아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포스트잇 있더라고. 그렇지. 전교 4등 한명 있는데.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에만 공부해요. 집중. 그러니까 늦게까지 막 괜히 쓸데없이 남아갖고 늦게까지 공부 안 해. 수업 시간에 딱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들은 내용만 정리하고는 그냥 자.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지켜. 근데 그것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괜히 막 쓸데없이 책상에는 앉아있는데 이것 좀 풀다가 잡생각 좀 하다가 이것 좀 풀다가 핸드폰 문자도 확인 좀 하다가 이래가지고 새벽 3시에 자는 것보다는 집중할 때는 핸드폰 다 끄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딱 그냥 공부한 다음에 일찍 자는 애들.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집중력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잘 집중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도 잘하거든. 세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세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궁금해? 알려줄래? 두 직선이야. 다 적었어요? 쌤 4번 두 번째 줄 뭐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자, 무슨데? 다시 써줄 거야. 봐봐, 이 두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 두 직선의 기울기 같고, 두 직선의 기울기가, 그쵸? 같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같잖아. 같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잖아요. 평행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게 평행이잖아. 예. 한 직선만 기울기가 다르면 되죠. 다른 한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아, 이건 이해 간다. 됐죠? 오늘 하는 거좀 쉽다. 너네 직선의 방정식만 잘 해놓으면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원의 방정식은 이거보다 더 쉬워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을 잘 안 해놓은 친구들은 원의 방정식을 어려워해. 또 이게 중요해요, 기초가. 다 점과 좌표부터 다 연결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점과 좌표가 안 되는 애는 직선의 방정식도 또 어렵고 직선의 방정식이 안 되는 애들은 또 원방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x 쳐놓은 거 아니야. 이것도 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의 교점이 다른 직선의 해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여기는 해이다라는 얘기고요. 다 썼어? 자, 지울게요. 예. 이렇게 봐야지. 자, 그러면 1161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다 썼어. 설명했어, 설명. 자, 세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 요거.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엄마,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되게 여러 개인데. 뭐뭐뭐 있었습니까? 요거 있었고. 그죠? 3번. 요것도 있었고. 이거 삼각형 안 이루잖아. 2번 빼고 다 아니었어요? 요것도 있죠? 이것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래. 모험에 어떻게? 자, 그런데 쌤, 그러면은요, 세 개 다 겹치거나 이런 것도 되는데 세 직선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다르죠? 실제로 다른 직선입니다. 다 다른 직선이기 때문에. 자, 1번이 되려면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꼴로 고쳐볼게. 보기 편하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맞습니까? 2번을 보면 y만 넘기면 y는 x 플러스 3.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도 y는 꼴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러면 1번처럼 되려면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되죠. 근데 기울기가 얘가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 기울기 얼마야? 1이죠? 벌써 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될 수 없죠? 벌써 될 수 없잖아. 이 조건상만 봐도 불가능하다 얘는. 1번은 이런 놈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이게 되려면 선생님 뭐라고 했죠? 두 직선의 교점이 여기에 해면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둘의 교점을 못 구하잖아요. A 때문에. 그러니까 둘의 교점을 구해보자. 둘의 교점을 연립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x가 x 플러스 3. 연립했잖아. y는 이거고 y는 이거니까 넘어갔어. 2분의 3x. 얘 넘어갔어.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됐어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얼마일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죠? 마이너스 2,1이구나. 어느 점이? 요 둘의 교점이. 그 교점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여기를 지나야죠. 얘와 얘의 교점이 얘이기도 해야 되잖아. 한마디로 얘가 여기에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y가 1이에요. 넣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y 1이잖아. 그래서 y는 하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1 a는 2. 자, 이런 상태가 되려면 a가 2면 된대. 됐죠? 다음 세 번째. 자, 이런 상태가 되려면 두 개만 기울기가 같으면 되죠. 얘는 이미 둘이 기울기가 달라. 맞지? 그럼 뭐하고 기울기가 같으면 돼요? 이렇게 같으면 되죠. 그럼 a가 얼마면 돼? 둘이 기울기가 같으려면 a 얼마면 돼? 2.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데 무슨 2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가 같은데 2분의 1 아니야 a가. 또 기울기가 x의 개수인 거 이게 이거하고 같다고. 기울기만 같으면 되잖아. 2분의 1이면 되죠? 네.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 둘이 같고 둘이 이렇게 같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럼 이때는 2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러한 a 값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랬더니 얼마 되니? 2에서 1 빼면 1하고 2분의 1도 하니까 2분의 3! 4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너희 교과서에서도 많이 가끔 실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1161번.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약간 쉽게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세 직선 주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따졌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삼각형을 이루도록 하면 훨씬 더 쉬워지죠. 한 가지 조건밖에 없으니까. 그때의 a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울게요. 다음. 다 연습해봐야 돼. 한 점에서 만날 때 설명해줬잖아. 이렇게 이거. 그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이거는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이때는 뭐 세점 구해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에 삼각형의 수심. 자, 삼각형의 수심은 고등학교 지금 시점에 언제밖에 안 나오냐? 2번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에서밖에 안 나와. 이제 앞으로 쓸 일이 없어 이거는. 거의 그래. 근데 수심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야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뭘 배웠냐면 닮은? 삼각형의 오심이라는 걸 배웠죠. 오심이요? 심판 오심이요? 헐. 이게 뭐야?
다섯개의 중심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오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왜 또 한자를 안 해? 아 다섯은 말해주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외심. 중2 때 배웠죠? 예. 두 번째가 내심. 중2 때 배웠죠? 세 번째가 무게중심. 중학교 때 배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3 때. 중3 때 원이라고 한 데에서 배웠어요. 방심이라고요. 방심. 그리고 마지막 지금 배우는 게 수심.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삼각형이 있을 때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오케이?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 그렇죠?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 실제로 무게의 중심. 중선의 교점. 방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연장선, 연장선을 잇고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원을 방접원이라고 해요. 이것의 중심을 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심은 세 꼭지점에서 잘 봐야 돼. 여기서 마주보는 놈의 수직으로 된 수선이죠. 여기도 수선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도 수선이 이렇게 있겠죠. 수선들의 교점을 수심이라고 하는 거야. 수직인 선의 교점. 뭐 별로 어렵지는 않잖아.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수심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이 수심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잘 봐.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수심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선생님이 이제 좀 정확하게 한번 이번에 그려볼게요. 이건 1,0. 그래, 여기라고 쳐. 7,2. 그러니까 7이고 2, 뭐 이쯤 된다고 쳐. 3,6. 3 이쯤 있을 거고 한 6 이쯤 된다고 쳐. 요 삼각형의 수심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자,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와 수직인 직선이 있겠죠? 많겠지? 그 중에 요 점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 이거 하나 찾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알아볼라. 구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얘와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둘의 교점을 찾으면 답이야. 구해볼게. 1,0이었고요. 7,2고 3,6이야. 자, 갑니다. 자, 먼저 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민수야. 이제는 알겠지. 기울기부터 얼마입니까? 기울기. 저거 뭐야 밑에 있는 거? 1,0 위에 써져 있잖아. 마이너스 6 분해. 분의 2 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이거에서 이거 뺐으면 이거에서 이걸 빼야지. 0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지. 2에서 0 뺐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2. 3분의 1이죠. 근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기울기가 양수여야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너처럼 하면 음수가 돼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런 건 좀만 생각하면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 구했지? 그 다음에 한 점, 얘보다는 얘가 더 쉬운 점이니까 요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y
마이너스 0은 할 필요 없잖아. 아 이씨 이 팔이 어떻게 기울기에 x 마이너스 1 맞아요? 요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없어. 왜 할 필요 없냐?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할 거거든. 수직인 직선. 그치?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 낫다는 얘기는 수직인 이 직선은 그냥 이 직선은 1이라고 할게. 1이라는 직선은 뭐죠? 기울기가 이 1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x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얼마냐니까 뭘 x-1이야. 요 1이라는 직선 있잖아. 요거 얘와 수직인 직선. 얘와 수직인 이 직선 기울기. 얘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얘 기울기. 아까 뭐라 했어? 수직이면. 역수의 마이너스 그래. 그럼 역수에 마이너스 할 거냐? 얼마야? 3. 아니 3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쵸? 예. 어?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굴려야 돼. 머리를. 마이너스 3이 얘의 기울기라고. 그리고 어떤 점 지나야 돼? 요 점 지나야 되죠? 요 점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요 점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이니까. 네. 그러면 얼마? 식 세워봐. 민수.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거래. 아까 원명이가 하듯이. 일단 y 어. 빼기 어. 제발. 제발. 할 수 있어. 민수야 할 수 있어. 다음에 x 앞에 오죠 여기. x 앞에 기울기가 있어. 야, 이게 아직도 이게 안 되면은 참. 6. 6은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 빼기. 아니 이 점이 있으면 y 빼기 이거 x 빼기 이거 그 앞에 기울기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어렵나? 알았어요. 이제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9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얼마? 10. 그쵸? 이게 이 직선의 1번 직선이란 말이야. 1번 직선.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이 직선의 방식 기울기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지? 그 둘의 교점을 구하면 수심이잖아. 자 해볼게요. 요점이 상큼하니까 기울기부터 구해보자. 원명아 이번에 원명이가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얼마? 뭐에서 뭐 빼? 저 1이에요. 아이씨 마이너스 뚝까지 물어보고 있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분의 안 보여줘. 마이너스 6. 그래. 아니 여기 있잖아요 위에. 순간 오로 봤어요. 나도. 이게 3이죠? 기울기가 3이야. 얘가 기울기가 3이야. 그럼 얘와 수직인 놈은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고 무슨 점 지나야 돼? 요 점 지나야 되죠? 이번에는. 그치? 그럼 식 세우면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7. 알아야지. 이제 또 아는 거 나왔다고 이제 원명이가 하고 있는데 뺏어서 하는구만. 아니야. 자, 그러면 얘하고 얘 y는 꼴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7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얼마니? 13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하고 뭐 하면 된다고?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 교점. 만나는 거요? 그래, 만나는 점이 수심이잖아. 그럼 교점 어떻게 찾습니까? 연립하면 되죠? 둘이 연립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3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되고요. 그치?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다 3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3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45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9니까 8x 되고 여기면 13 빼면 32 x는 4. 4 그럼 x가 4인 것만 찾아도 답이잖아. 굳이 y까지 안 구해도 맞잖아요. x가 4인 게 얘밖에 더 있어? 그럼 굳이 y까지 안 구해도 되죠? 답은 4번이다 이런 얘기야. y까지 가면 다 해야 돼요? y까지 구하려면 이제 x가 4니까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집어넣으면 되잖아. 4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3, 12 플러스 15니까 얼마 나와? 3 나오죠? 맞잖아. 그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해봐. 늦게 오니까 지금 7시 51분이야. 원래 이맘때쯤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데 지금 51분이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30분 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유형 13 원래는 유형 얼마야? 12부터 해서 유형 12, 13, 14, 15, 16, 17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그래 16번까지는 그렇다 치고 15번까지는 해야 되는데 애매하잖아. 그래서 자 5분 가실 테니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잠깐 물이나 뭐 이런 거 살짝 마시고요. 이어서 볼게요. 이제 일어나. 오늘 요거하고 유형 12번하고 유형 13번만 이해를 제대로 하면 방정식 이렇게 어려워 보여요. 설명이. 유형 12번 하니까 잘 들어가니까 어렵죠? 쉬워. 어려워 보여요. 근데 너희들이 이해만 하면 우리 큰 것을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알았죠? 학교 수업은 들을만해. 너무 쉬워. 그냥 쉬운 것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잖아. 아니 프린트는 기초만 문제. 그래 그런 것은 쉽지. 그건 자 유형 12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생각을 했냐면 3,4라는 점을 지난대. 그리고 기울기가 m이래. 그럼 기울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정신 차려. 기울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요 점을 지나는데 그러면 식 어떻게 세웠어? 원명이 네. 식 어떻게 세웠어? Y 마이너스 4 는 M m 가로 X 마이너스 4 그래 이렇게 세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런 식을 보면 뭐 컴마 뭐를 지난다라고 무조건 뭐 컴마 뭐를 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거꾸로 보면 3,4를 무조건 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다시 말해서 x와 y로 이루어져 있고요. x, y 말고 또 다른 문자 m이나 또는 k나 이런 게 섞어 있는 어떤 식이 있어. 그런 식이 있어. 그럼 뭘로 묶어? x로 묶어, y로 묶어, m으로 묶어. M. 그래. m으로 묶어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뭐 얼마 플러스 이렇게 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m으로 묶인 놈이 0, 나머지 것이 0을 만족하는 값 있죠? 3,4겠죠? 이 같은 경우 이해됩니까? 그게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된다는 얘기야. 말 뜻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잖아. 3,4 반드시 지나는 직선 아니야 이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밑에 문제가 뭔 소리인지 선생님이 보여줄게. 자 지금 니네들이 봐봐. x하고 y하고 k로 막 섞여 있죠. 이렇게 x, y하고 k하고 섞여 있어. 그럼 뭘로 묶어야 된다고? k로 묶으라고. k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라고. 그러면 얘가 뭐식이 k 플러스 뭐는 0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얘가 0을 만족하는 x, y가 정점이라고. 이런 뜻이야 이 말뜻이. 자 해볼게. 전개해야죠. k로 묶으려면 2y면 k로면 뒤로 빼주십시오. xk 플러스 x 마이너스 yk 여기까지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는 0 맞죠? 그럼 k로 묶으려면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잖아. 네. 얼마? 2x 빼기 y 빼기 5의 k 그쵸? 그 다음 나머지 것들 x 플러스 y 빼기 4는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뭐하고 뭐가 둘 다 0이라고? 요 앞에 있는 k 앞에 있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xy가 바로 나오지는 않네. 2x 빼기 y 빼기 5는 0하고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니까 연립해야죠. 더했더니 없어져. 3x 빼기 9는 0. x 얼마? 3. x3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 x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3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니까 y는 얼마? 1. 얼마? 3,1을 반드시 지난다고. 3,1을 반드시 지난다고. 이렇게. 그럼 둘이 곱하래. 얼마야? 3. 그치? A,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A하고 B를 곱해라 이런 얘기잖아. 답은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개념이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유형 13번 얘기가 뭐냐? 그러면 자, 유형 13번 얘기는 같은 맥락에 있어요. 자, 원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둘의 교점을 구하면 되죠. 연립해서. 교점을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3,4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죠. 맞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아? 딱 봐도 이 점을 반드시 지나니까 y 빼기 4는 k의 x-3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냥. 맞죠? 이게 3,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야.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그러면 연립하는 게 짜증나잖아 사실. 그러면 어떻게 세워도 되냐? 요놈은 이렇게 세워도 되지만 한 방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얘를 만족하는 점이 여기 있는 점들이야. 얘를 만족하는 점들이 여기 있는 점들이야.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점이 요 점이죠. 그치? 그거를 이렇게 쓸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대로 잡고요. 얘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그냥 잡어. 그리고 요 앞에 k만 그냥 붙여주면 는 0 하면 k에 대해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0 만족하고 얘도 0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그 얘도 0, 얘도 0을 만족한다는 소리는 요 점이란 얘기야. 그게 k 값에 따라서는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는 모른다. 그 뜻이야 이 말이. 그래서 앞으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지나는 어떤 직선이다 그러면 요 직선 그대로 쓰고 요 직선 그대로 쓰고 한쪽 직선에다가 k 하나 붙여주고 는 0 쓰면 정답이라는 얘기야. 대신에 k는 이왕이면 어떤 놈에다 넣는 게 좋아요?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간단한 데에다가 일단은 간단한 식을 넣는 게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 놈은 뭐 3분의 1 x 플러스 뭐 4분의 3 y 마이너스 5는 0이고 하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래. 그럼 어디다 k 붙이는 게 낫다고? 여기다 k를 붙이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겠어요? 계산하기가 그래야 편하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가볼게. 이 문제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이 문제까지만 하고 그만 졸고 좀 빨리 차리고. 자, 두 직선이 있어. 얘하고 얘가 있어.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지난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랬어. A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어떻게 쓰면 되냐? 2x 빼기 3y 마이너스 1 쓰고 오케이? 플러스 k 하나 붙이고 얘가 더 간단하잖아.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이게 두 직선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그 직선은 엄청 많다고 했잖아. k에 따라서 엄청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두 직선을 지나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단 말이야. 그 중에서 1,1 여기를 지난대. 그럼 그 직선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죠. 이거밖에 없잖아. 요 점을 지나면서 요 1,1 지나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요 지나야 되니까. x, y 대신에 1, 1 대입했더니 2 빼기 3 빼기 1. 그쵸?
그럼 뭐가 나오냐? K 값이 딱 나온다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K는 0. 따라서 K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됐지? 그러면 그 직선은 어떤 직선이라는 거야? K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은 이 직선이라고 이게 정답이야. K가 딱 하나로 결정되니까. 원래 K가 뭐냐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개인데 K가 하나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2x 마이너스 2x야. 사라져요. 2x 마이너스 2x야. 그럼 없어지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5y.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4. 그러니까 5가 4야. 플러스 5 되죠? 그죠? 는 0 이거죠? 그러면 a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제 5로 나누면 왜?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누면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a 얼마라는 얘기야? 1. a가 어딨니 여기에 x의 개수가 a인데 여기 0이니까 없어진 거잖아. 여기가 지금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는 요게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없어야 돼요. a가 0이어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b는 1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은 0 그러니까 둘이 뭐 하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죠? 얼마야? 1이다. 자, 중요한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 얘하고 얘 중에서 얘 같은 경우 얘가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쓰고 플러스 k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0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더하는 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놓고 k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더 복잡하면 k가 얼마라고 했을 때 계산해야 되잖아 나중에. 그때 여기가 복잡하면 k 값에 넣어가지고 계산할 때 복잡해지니까 이왕이면 간단한 놈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누구야?